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Direct Listening 저와 함께 또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이승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Part 4로 넘어갑니다. Part 4도 역시 우리 처음은 담화문 질문별 단서 표현으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Part 3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유닛 1에서는 이렇게 질문별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문장 속에 어떤 그 문장의 clue, 단서 그리고 그냥 패턴 같은 걸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닛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배경별 담화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바로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그 Part 4의 문장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Part 3의 그 대화체와는 조금 다른 어떤 지문 형식의 말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투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말을 시작하는 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 안에서는 답이 보이는 단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케이스 1의 화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화자는 바로 스피커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Part 3에서도 그랬지만 Part 4 역시나 대화 초반처럼 지문, 담화의 초반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요. 그 초반에 직접 자신의 이름이나 직접 신분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떤 가게 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머슬 팩토리야.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헬스클럽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속에서 예측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일부는 즉 만약에 스피커를 묻는 문제가 4문제가 시험에 등장을 하면요. 한 문제 정도는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전반적인 담화문을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 문제도 하나 정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처음부터 스피커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처음 부분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2, 3초가 흘렀는데도 스피커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다 듣고 나서 다시 처음의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주로 이 스피커의 문제는요. 처음 문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문제와 그 다음 문제를 같이 함께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가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이라고 나오고 있죠. 따라서 스피커를 찾는다 라고 이제 문제 읽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래. 지문의 초반에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Hello, Mr. Berg. This is Tina calling from Alpine Ski Shop. 네, 여러분. 자, 처음에 첫 줄을 잘 들어야 되는 거 보셨죠? 자, 더 이상 우리가 가지 않고 다 듣지 않아도 이 부분의 답은 이미 바로 스키숍이란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스키숍이니까 인스트럭터 아니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정말 아니되옵니다. 자, 바로 숍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처음 부분에 This is Tina calling from Alpine Ski Shop. 이거죠. This is Tina calling from Alpine Ski Shop. 자, 문장을 좀 더 볼까요? The skiing equipment you ordered has arrived. 자, 바로 물건이 왔고요. You can pick it up at any time. 찾아가란 얘기죠. And we are open until 9 p.m. this evening. 자, 지금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지문의 전개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전화 메시지라는 지문의 종류, 지문의 배경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전화를 건 목적은 물건이 왔다는 거죠. 따라서 뭘 요청하죠? 네, 바로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즉, 상세 내용은 몇 시까지 합니니? 몇 시까지 꼭 찾아가세요. 라고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늘 직독직해하고 직청직해 하더라도 그 전개와 흐름을 연결하지 않고는 항상 문장이 하나씩은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생각하는 연습하시고요. 마지막 당부형으로 Don't forget to show your receipt when you come to our store. 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This is Tina calling from 이라고 해서요. 본인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공손하게 I am, 나 누구야? 라고 반말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다. 라고 자신을 this라고 가리키며 공손하게 말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자, 우리 I'm calling about 하면서 전화건 목적 안에서 그죠? 신분을 일컫던 part 3랑 같이 우리 또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뭐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this is calling from 이 비슷한 유형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항상 지문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문장을 익혀두면 여러분이 시작 부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 as the director 이라고 이건 뭐죠? 직접 언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My name is 누구라고 해서 역시 직접 언급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름을 A라고 언급하고 calling from 이라고 하면서 뒤에 소속을 역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this is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그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I've been working as a manager for 20 years.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여기 매니저였다는 걸 역시 보여주고 있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for joining us on our tour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어 같은 투어 가이드에 설명해 보면은 늘 투어가 나오면서 답은 투어 가이드가 됐는데 스피치나 턱 중에서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이드라는 사람의 그런 설명문이나 일정 안내문도 역시 종종 출제되는 바로 지문의 종류입니다. 자, welcome to your first day 하면서 자, 이게 바로 어려운 건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자, first day라고 하면 어느 회사가 나오면 누굴까요? 바로 신입사원이죠.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 attention passengers라고 하거나 attention shoppers라고 하면 네, 바로 승객 여러분, 그리고 쇼핑객 여러분이라고 일컫는 것은 비행기 공항에서 신분은 네, 바로 직원이겠고요. 공항 관련이나 비행기 관련 직원이겠고요. 그 다음에 shoppers는 그렇죠. 바로 숍이거나 store이거나 department store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직접 언급은 아니고요. 문장 안에서 예측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passenger과 shopper를 통해서 반대 상황을 역시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스피커를 알면 누구를 또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리스너를 또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음 강에서 리스너 공부도 할 건데요. 이왕 지금 스피커 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해 보면 늘 스피커와 리스너를 묻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죠. 즉 스피커를 알면 리스너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리스너를 알면 스피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파트 4는요. 리스너를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문제가 나오면 3개는 스피커, 하나는 리스너 그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실전 예문으로 확인하는 단서 표현. 그래서 우리가 긴 지문 중에서 가장 핵심만 골라내어서 마치 내 지문을 짧고 굵게 공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용어는 Who is the speaker라는 거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연습했고요. 자, 한번 우리 이 부분도 같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As the team leader for this project, I'd like to assign specific tasks to each of you.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의 문장이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as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빈칸 채우기가 어렵진 않았지만 As the team leader for this project, I'd like to assign specific tasks to each of you. 자, 그럼 사실은 이럴 때 시험에서는요. 팀 리더이라고 나왔던 걸 보기에서는 팀의 매니저다라고 바뀌어서 나오고요. 그대로는 보기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패러프레이즈는 여러분 좀 이제 많이 몸에 배웠죠. 자, 그럼 이번에 문장에 보면 assign task라고 해서 task라고 하는 어떤 work나 어떤 job의 임무인데요. 뭐 구체적인 임무를 mission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assign 하는 거는 그만큼의 임무를 배정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하고 어떤 사람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 나머지는 사원을 두고 여러 가지 work나 assignment을 설명하는 그런 전개 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문제 보세요. In which department 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신분은 신분인데 부서명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역시나 스피커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 Hi, my name is Erica Hines and I'm the Human Resources Director of Baylor Industrial. 그렇죠. 여러분 단서 I am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I am 말고 또 this is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서는요. 자, my name is라고 해서 아예
자기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I am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부서의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2번씩 듣게 합니다. My name is Erica Hines, and I'm the Human Resources Director of Baylor Industrial. 그렇죠. 바로 I'm the Human Resources Director of 하면서 나옵니다. 자, Human Resources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Part 2에서 인사부 정리했었죠. 자, 인사부는 보통 personnel이라고 말이 많이 바뀐답니다. 자, personnel department 하면서 늘 사람을 고용하고 혹은 때로는 승진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런 인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자, 문제 who most likely라고 유추이지만 자, 어떤 문제인지 3번.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assist us with our charity fundraiser. 보세요, 여러분. 지금같이 Part 4에서 이렇게 most likely가 나오면요. 일단은 직접 언급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1번, 2번 유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most likely일지라도 때로는 가끔 이렇게 직접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별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보죠. 자, thank you for 이라고 하면서 인사말이죠. 처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attentio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담화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말투인데요. 보면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assist us with our charity fundraiser. 그죠? 여기 뭐 하러 온 거죠? 도와주러 왔죠. 뭘 도와주죠? Charity fundraiser이라 그래서요.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assist us with our charity fundraiser. 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assist us with our charity fundraiser. 자, 같이 한번 읽고 할까요? 시작.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assist us with our charity fundraiser 였습니다. 자, 이거는 volunteer이 바로 듣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바로 스피커는 charity fundraiser. 보통 이런 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플래너이라고도 하고요. 이벤트 organizer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3번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배경 속에서 유추하는 경우고요. 그럼 4번을 볼게요. most likely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쉬워요. 보세요. Attention. Passengers departing for Dallas on Flight 201 at 3 p.m.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정리했었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attention passengers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빈칸 듣기를 집중하시면 Passengers departing for Dallas on Flight 201. Passengers departing for Dallas on Flight 201. 였습니다. 자, passengers departing for 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 즉 승객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도 flight attendant이거나 pilot 정도가 되겠죠. 자, 바로 비행기에서 우리 고객, 손님, 승객이라고 하죠. 승객들을 도와주는 그런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파트 4에서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야 오늘 무슨 얘기하는구나, 이 담화문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시작하는 걸 잘 정리한다면 사실은 파트 4 전체에서 가장 이 밑받침을 잘 마련하는 거예요. 이 초석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축약해가지고 알아봤으니 이제는 길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오른쪽 175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교재 보니 Part 4 너무나 감사하게도 따로 실전 교재 안 사도 될 정도의 문제에 방대합니다. 자, 4개 담화문이 들어있고요. 이 4개 중에서 7, 8, 9번을 제가 골랐는데요. 보세요. 일단 사실 파트 4는 질문, 즉 문제별 단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지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또 적용이 잘 안 돼요. 물론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을 만큼 둘 다 중요하죠. 지문의 종류도 중요하고 문제별 단서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 파트 4는 제가 조금 더 뭐가 51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51쪽을 사실은 지문의 종류에 좀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꼭 전화하시는데
제가 오늘 고른 문제는 지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듣자마자 파악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문제 같이 읽을게요. 봅니다. 자, 어디냐라고 해서 장소죠. 장소는 신분 속에 유추하는 거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what problem이라고 해서 오늘은 문제가 문제입니다. 사실 파트 3에서도 했지만 파트 4의 problem은 네,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유, 돈 안 냈네요. 두 번째. 지금 그 상품 할인 안 돼요. 세 번째. 오다가 망가졌어요. 네 번째. 아니, 이거 색깔이 잘못됐네요.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problem 같은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실은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니까 다 듣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보세요. 9번.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리스너가 부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파트 4는 리스너가 요청을 받는 거죠. 자, 여기 리스너가 주어고 주어 뒤에 ask라고 나오고 여기 B가 있다는 건 하는 능동이 아니라 받는 수동이죠. 즉 부탁을 받는 거예요. A번. 전화 주세요. B번. 아유, 크레딧카드 번호 좀 주세요. C번. 지금 직접 좀 방문해 주세요. 비즈니스는 그쵸, 건물이나 뭐 아니면 뭐 가게나 뭐 학교 이런 걸 모두 총칭한 단어죠. 자, D번. 폼을 써주세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문제 파악을 했는데 그럼 세 문제 지금 암기 되셨나요? 자, 두 번째가 problem이었고 세 번째가 요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7, 8, 9번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킹 갑니다.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Good morning.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calling about the custom leather boots you ordered. I'm afraid we've made a mistake with your order. Everything is fine with the measurements, but dark brown leather was used instead of black. 자, 사실 여러분 이 정도가 들렸을 때는 주제가 뭔지 여기가 어딘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이 발음 자체가 영국이나 혹은 호주 발음이어서 어색해서 또한 놓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초반에 어떤 게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Good morning.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아까 우리 정리했던 단서입니다.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This is Jenny from Midway Footwear 이라고 나서요. 자, 아까 this is 하면서 calling about에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제도 나오고 그리고 footwear라고 신발 가게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물건이 왔다가 오늘 전화 건 목적이에요. 손님 물건 왔어요. 근데 가져가라는 거니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답은 신발 가게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요. Calling about the custom leather boots you ordered. I'm afraid we've made a mistake with your order. mistake 나오면서 I'm afraid가 뭐다? problem을 이제 나타낼 거라는 단서죠. 계속합니다. Everything is fine with the measurements, but dark brown leather was used instead of black. 자, 여러분 메뉴 보세요. 스크립트 보세요. 보면은 instead of 굉장히 중요합니다. instead of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했네 라고 해서 이 black과 함께 이 dark brown을 보면서 wrong color 이라고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할게요. Everything is fine with the measurements, but 신발 크기는 괜찮은데 말이야. Dark brown leather was used instead of black. 자, 늘 보면 우리가 이게 문제야 라고 그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problem을 볼 때는 but과 함께 늘 답이 나오는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역시 답은 footwear 뭐로 바꿨다? item. 그러면서 wrong color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제 요청해야 돼요. 스피커가 요청하고 리스너는 요청 받습니다. I'm really sorry, but I think I might have a solution for you. The style is still exactly what you wanted. So, if you'd like to purchase the boots, I can give you a generous discount. Alternatively, we'd be happy to remake your order to your specifications, which would take about 10 days. Please come by the store to see what you think of the color. 자, 여러분. 파트 4에서 가장 요청할 때 흔하게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조금 지나서 요청 문제 할 때 정리할 거예요. 자, 보통 Part 3에서는 뭔가 부탁할 때 we ask you 라고 ask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you should, you have to, why don't you 이렇게 대화체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럼 Part 4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나왔죠? 바로 please였습니다. 그래서 please come by the store to see 하면서 이 씨는 보러, 뭐 확인하러 하면서 what you think of the color 이라고 나왔죠. 자, come by the store 말 바꿔서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예전에 drop by 자 메모하고 계신가요? stop by 라고 해서 옆에 멈추다 라고도 하는데 come by, drop by, stop by 말고 하나 더는 바로 visit입니다. 그리고 직접 오세요 라고 해서 이 in person 이란 말도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확정합니다. 보통 on your own 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라는 말인데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in person 하면 직접이란 말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대리인 안 됩니다. 직접 오세요 라고 할 때 visit in person 이라고 그러고요. on your own 이라고 하는 것은 getting no assistance 즉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힘으로 라는 말로 누군가 제안할 때 누군가 제의할 때 I can manage it on my own 제가 알아서 할게요. Don't worry 라고 할 때 쓰입니다. 자, in person과 연결해서 같이 외우면 아주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자, 파트 4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렵다는 말씀하면 안 됩니다. 즉, 지문을 시작할 때 This is 누구, My name is 누구, Thank you for 하거나 Attention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투 속에서 바로 장소나 신분, 직업 등등을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여러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다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케이스 1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Part 3의 마지막, 즉 만점 전략 정리 시간입니다. Part 3에서는 만점 전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았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대화의 표현을 선택지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기라고 하거나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phrase가 바로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para라는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그 phrase를 달리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paraphrasing 하는 그런 미국의 영어의 역사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르게 더 쉽게 계속 말을 바꿔 표현하면서 그렇게 발전된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언어적인 그리고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전 세계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유형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했던 것은 동의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depart라는 떠나다 동사가 있으면 다음번에 보기에서는 leave라고 나온다던가 take off라고 나온다던가 이렇게 동사를 바꿔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finish가 나오면 complete라는 동사를 바꿔주는 거고요. 제출하다의 submit이 나오면 hand in이나 turn in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이런 유사어를 많이 알면 좋은 건 1번 뭐냐면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는요. Part 2에서 문장의 틀이 있죠. 예를 들어 why 의문사인데 너 왜 안 냈니? 라고 하면 why haven't you submitted?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why haven't you turned in? 이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매번 시험에서 문장의 틀은 똑같지만 동사 자리의 동사를 계속해서 유사어로 바꿔줍니다. 즉,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인 한 세트 정도의 문장을 Part 2를 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동사 자리에 수많은 동의어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 동의어 학습을 하면 Part 2를 30문제만 공부했지만 마치 각각 동사의 3개씩의 동의어를 외우면서 90문제를 공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Part 1과 Part 2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동의어를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Part 3에서 패러프레이징 할 때 동사를 동의어로 바꿔주는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유형은 패러프레이징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아진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패러프레이징인데요. 이건 우리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Part 1에서 포괄적인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자, A, B, C, D를 듣는데 B와 D가 헷갈리는데 B와 D 중에 예를 들어 차가 car인데 vehicle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의 포괄적인 단어가 답이 될 확률이 90%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헷갈릴 때 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토익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Part 3에서 paraphrase 하는 것에서도 역시나 먹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대화문에서 I like the fact that the bus stop is so close. 그래서 아마도 집을 구했어요. 근데 집을 구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 굉장히 편리하죠. Very convenient location.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why does the man like the apartment? 이라고 하면 일단 키워드는 bus stop이 so close라고 우리가 잡았어요. 대화에서. 그러면 뭐라고 바뀌냐면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버스 스탑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A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B번 같은 경우에 parking space는 그냥 연관어 오답이죠. 왠지 버스가 나오고 차량이 나오고 교통에 관한 내용이니까 왠지 파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뭔가 연관된 것에 여러분이 오답으로 좀 이끌리길 바라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bus stop close니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뒤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If you take university classes, our company will pay for a portion of the fee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대학 수업을 듣는다면 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학자금 일부를 대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회사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pay for a portion of the fee가 답이 되는 거죠. 지금 문장에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 지문의 문장, 그리고 선택지의 문장을 보면서 어떤 문제에서의 답이겠구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밑에 봅니다. 보시면은 이 fee 앞에다가 university라는 것을 더해주는 거.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더해주면서 fee를 더 첨가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pay for 하는 것을 support라고 그렇게 지금 동의어로 바꾼 거죠. 사실은 pay for의 동의어가 support인가요? 네, 그럼요. 돈을 지원해주거나 그럴 때 우리가 support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이라고 해서요. 지금 대학의 fee를 갖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는 뭐다? 교육비구나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이 두 번째 답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독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해력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한다는 건 직역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직청직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hearing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listening 해야 돼요. 즉 comprehension,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아니라는 거. 자,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I have to conduct interviews for the sales position today, so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왜 못 가니? 라고 시험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Why can't make it? 이라고 왜 안 되니?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즉 내가 어떤 영업사원 자리가 났는데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하다 동사 conduct. 굉장히 좋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뭘 앞으로 해야 돼? 라는 문제라면 즉 일정을 조정해야 되죠. 즉 I can't make it 이라는 말이 나오면 I can't attend, I can't go, I can't be there 이라고 하면서 어떤 스케줄이 나오고 즉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왜라는 why 문제였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일정이 지금 conflict, 충돌하고 있다. 그 시간에 다른 인터뷰가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답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익입니다. 정말 토익이라는 시험은 그리고 ETS에서 만든 시험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유형이고 패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답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포괄적으로 된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거. 자, 제가 확실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보시면 we're giving away a free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이번 주만이라고 해서 뭔가 혜택, advantage가 보다 그렇죠. 바로 free product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토트백을 product이라고 넓은 개념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free를 바꿔서 complementary고 item이라고 했죠. 자, product, item, merchandise 그리고 good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짜는 뭐다? free 하나 더 complimentary 이렇게 2단어. 자, 그 다음 보죠. I need to get a large but I only saw 라고 하면 늘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자꾸 귀가 뻥 뚫려 합니다. 자, 이럴 때 I only saw mediums on the rack. 자, 신발대에 가보니까 medium만 있네요. 라고 하면 지금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렇죠. correct size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한 item is unavailable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는 뭐다? problem이었겠죠. 그래서 problem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까 다뤘던 wrong color였죠. wrong color도 있고 이렇게 wrong size도 있고요. 아니면 correct size가 not available, unavailab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막 읊조리는 영어에 여러분이 귀를 자꾸 여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since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해서 항상 고장나는 거 not working, not functioning, not operating 이라고 해서 out of order, 즉 broken 많이 했습니다. 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만납시다 라고 instead 단서죠. 즉 different floor 이라고 나와서 제가 예전에 different은 바로 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빈번히 출제된다고 했고요. 자, 또는 위치를 바꿨다인데요. location 말고도 venue라고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even though it is plugged in, the printer is not turned on. 그래서 플러그인이 꽂아졌는데요 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not working 그리고 not operating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Let me make a list of the ideas from our brainstorming session and email it to you this afternoon. 이라고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였어요. what이었어요. 상세 문제였어요. 그럴 때는 Let me make a list 이라고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brainstorming session 다 머리 굴리고 아이디어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지 제가 쭉 목록을 만들어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말 바꾸는 건데 아이디어 말 바꿔서 a list of opinion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make a list를 말 바꿔보세요. 즉 prepare a file이죠. 이럴 때 prepare a file, prepare a document, prepare a report 혹은 뭐 여러 가지 analyze, 분석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물론 prepare 말고도 아까 했던 우리 conduct 뭔가 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I'll conduct a survey 뭐 조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포괄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죠. 자, 여러분 시작! We really need some new magazines in the waiting room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죠? 라는 what의 문제였어요. 무엇을 원하죠? 그러면 바로 some new magazine입니다. 자, 뭐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대기할 만한 장소에 가면은 그냥 시간 남는 동안 혹은 뭐 대기 시간 동안 읽을 거리가 있죠. 뭐 은행 같은 데 가도 있고 병원에 가도 있는데요. 그럴 때 some new magazine이 필요하대요. 너무 옛날 거야. 2, 3년 전 거야. 그러면요. 그럴 때 바로 new magazine을 말 바꿔서 그렇습니다. reading materials라고 하죠. 이건 파트 1에서 제가 한 3번 했습니다. 책, 잡지 이렇게 읽을 것을 들고 읽는 그림에서는요. 대부분이 답이 book이라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reading materials라고 포괄적인 상위 개념의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 getting new publication이라고 해서요. 자, 이것도 뭔가 새로운 출판물이란 단어인데요. 출판물을 바로 책이나 잡지를 일컫는 말로 대신 쓴 거겠죠. 네.
봅니다. At the event, the company will be doing interviews for several openings 라고 해서요. 자, 이벤트에 가면은 뭘 할 수 있죠? 라는 행위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경우에 바로 컴퍼니에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럼 인터뷰를 왜 하죠? 여러분, 인터뷰란 단어가 나오면 내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뽑는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선 바로 채용 기회, employment opportunity라고 하거나 아니면 hiring이라고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인사에 관한 내용, 회사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다고 Part 3에서 했습니다. 자, 인사나 채용에 관한 그런 내용은 Part 4에서도, Part 3에서도 모두 다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I'm sorry to say that the decorative lamps you asked for are no longer in stock 입니다. 자, 역시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no longer in stock 이라고 해서 즉 out of stock 혹은 not in stock 물건이 없단 말이죠. 자, not available 이라고 해서 역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아니면 뭐 다 팔렸을 수도 있죠. all sold ou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건 Part 3에서 말투에서.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항상 행위적인 부분 혹은 problem적인 부분 그리고 주제적인 부분 이 세 부분에서 늘 paraphrasing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대 내용을 잡아내는 즉 what에 관한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났을 때 그 명사는 예를 들어 아까 opinion 의견 같은 부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사람들의 thinking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명사의 포괄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늘 문제 세 개가 나왔을 때 why, problem 혹은 do의 문제가 나올 땐 늘 말 바꾸는 거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갑니다. However, there was nothing in the package explaining how to set up the scanner. 그래서 결국은 how to set up the scanner이 problem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요. 설명서가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instruction 나왔고요. 즉 풀어서 how to operat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작동법을 설명하는 how to 아니면 the way to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항상 기계 작동하는 operate도 늘 많이 나오고요. operate 안 되는 부분도 역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paraphrasing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어 혹은 포괄적인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Part 3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또 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지 제가 파악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paraphrasing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단순하게 예능이야 라고 마구마구 외웠습니다. 물론 그것이야 라고 시험에 등장했을 땐 어김없이 정답이 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표현이 바뀌어도 바로 얼음 하면서 답을 마킹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평상시에 공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늘 상황을 풀어내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늘 물고기와 물의 관계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예문을 보세요. I'm going to stay late tonight 이란 문장이 있을 때 오늘 밤 늦게까지 머무를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문장은 언제 쓰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쓸까요? 예를 들어 아빠나 아니면 뭐 남동생이나 혹은 뭐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야, 나 오늘 늦는다. 나 놀다 와. 알았지?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바로 회사에서 야근해서 늦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앞뒤의 문맥을 좀 봐야 왜 늦는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장을 볼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만약에 야근이면 I have to keep up the work. 야, 나 밀린 일 keep up 해야 돼. So, I'll be at home late.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쓴 게 바로 뭐다? 그렇죠. paraphrasing이죠. 근데 이 paraphrasing을 습관적으로 직역하는 게 아니라 해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풀어서 생각하게 되면 비록 그게 영어를 영어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곧 영어로 할 수 있을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파트 4 우리가 시작해 보았고요. 가볍게 우리 케이스 하나 다뤄보고요. 또한 파트 3를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남은 강의에서는 파트 4로 이제 쭉 달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4는 미리 예습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교재 왼쪽은 꼭 보시고 오른쪽은 풀고라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상황을 살짝 메모해보는 직청 직해 훈련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더 예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